적인 시스템이 극도로 꽉 막혀버린 절망적인 찰나의 순간에 바로 그 불복종만이 위대한 예술적 걸작을 탄생시키는 유일하고도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되곤 합니다. 어제 새벽 벌어진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FC는 주장 손흥민이 결장한 가운데 포틀랜드 팀버스에게 1대2라는 재앙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체면을 그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유지하게 해준 유일한 빛은 49분에 터진 2008년생 주드 테리의 20야드 거리 환상적인 가마차기 원더골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손흥민의 득점 궤적과 실루엣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며 극찬을 쏟아낸 바로 그 득점입니다. 하지만 선수단 전체가 로스앤젤레스의 LAFC 퍼포먼스 센터 훈련장에 착륙한 직후 이 어린 청년은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미디어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의 그 경이로운 데뷔골은 결단코 즉흥적인 감각이나 행운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비밀 통화, 즉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주장이 하달한 명령에 불복종하라는 지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테리의 고백은 현재 LAFC 전술 시스템의 텅 빈 껍데기와 경직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진정한 리더의 절대적 권력을 완벽하게 재정의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틀에 박힌 공식의 함정, 오합지졸에 대한 뼈저린 고백. 주드 테리는 전문적인 렌즈를 들이대며 전반전 45분 동안 전술 시스템이 어떻게 철저히 파산했는지를 대담하게 분석하며 인터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철학이 어째서 의도치 않게 팀 전체의 창의성을 질식시키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는지를 낱낱이 해명했습니다. 전반전에 도스 산토스 감독님은 팀 전체의 점유율 철학을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을 소유하고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후방에서부터 서서히 빌드업을 전개하여 포틀랜드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길게 늘어뜨리라는 것이었죠. 테리가 전술을 적나라하게 해부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치 위에서 벌어진 일은 대형의 강력 측면에서 볼 때 완벽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무의미한 점유율의 극심한 교착 상태. 가장 치명적인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니 형의 오프사이드 트랩 파괴 질주가 만들어내는 공간적 중력, 인력이 사라지자 우리가 공을 오래 쥐고 있는 것은 그저 무의미한 점유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LAFC의 1.5 군 스쿼드는 파편화되어 겉돌았고 선수들의 동선은 오합지졸처럼 서로 겹치고 꼬였습니다. 우리는 라인을 뚫어내지 관통하지 못한 채 끔찍할 정도로 느린 템포로 의미 없는 횡패스와 센터백을 향한 백패스만 맴돌듯 반복했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포틀랜드 수비진은 우리의 모든 공격 루트를 너무나도 쉽게 읽어내고 박살냈습니다. 0대1로 끌려가며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조차 창출하지 못한 채 전반전이 끝났을 때 저는 이 플레이 방식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겁쟁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감독님의 전술판은 종이 위에서는 완벽히 옳았을지 모르지만 당시 피치 위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실제 인적 자원의 구성과는 완벽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통화, 제왕. 이 내린 절대적 신탁 시스템의 꽉 막힌 교착 상태와 심리적 압박감에 짓눌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이 18세 소녀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관점에서 테리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위대한 주장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기로 결심했던 그 절박한 찰나를 공유했습니다. 하프타임 휴식 시간, 라커룸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감독님이 마그네틱 보드 앞에 서서 전술판 위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패스 경로들을 그려 넣으려 애쓰고 계실 때 저는 구석진 사각지대로 몰래 빠져나가 숨겨둔 휴대폰으로 소니 형에게 비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리가 라커룸의 금기를 깬 행동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형은 프로비던스 파크의 유해한 인조 잔디 위에서 입을 수 있는 부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남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멘탈 코치, 심리 코치의 개입. 저는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형, 우리 지금 피치 위에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계속 패스를 돌리면서 공간이 열리기를 기다리라고 하시지만 데니스 부안가는 완전히 철창에 갇혔고 상대는 우리 패스기를 모조리 다 읽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 쏘니 형은 정확히 1초 동안 묵묵히 침묵하더니 이내 제 온몸의 신경계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주드, 내 말 잘 들어. 더 이상 의미 없이 빙빙 맴도는 패스는 돌리지 마. 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독님은 너희가 볼 소유권을 쥐고 있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피치 위에서 너보다 더 완벽한 공간 감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감독님 지시를 거역하고 네가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해. 그 벼락 같은 신탁 명령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을 단숨에 후려쳐 깨우는 거대한 뺨 때리기와도 같았습니다. 49분 불복종의 찰나. 손흥민 존의 개념 49분에 터진 동점골 상황을 깊이 파고들며 테리는 감독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전술적 사고와 손흥민이 막 일깨워준 킬러 본능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내면의 충돌을 해부했습니다. 이것은 파이널 서드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이고 완벽한 분석입니다. 49분에 그 찰나로 필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저는 골문에서 약 20야드 떨어진 지점에서 에반스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테리가 당시에 물리적 공간을 재분석했습니다. 만약 도스 산토스 감독님이 짜놓은 연계 플레이 교본을 100% 그대로 따랐다면 저는 무조건 한 템포공을 컨트롤한 뒤 삼각 패스를 주고받으며 적에게 꽁꽁 묶여있던 부안가를 향해 측면 깊숙한 곳으로 공을 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터치라인 밖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님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가 제 귓가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패스해. 주드. 측면으로 내주라고. 걸작을 창조하기 위한 시스템의 거부. 하지만 그 10분의 1초라는 찰나의 순간 소니 형의 명령이 제 머릿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먼 포스트 쪽에 공간이 보인다면 너의 본능을 믿어라. 훈련장에서 형이 늘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슈팅을 때려 박아.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의 선체로 저는 감독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완벽하게 거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부안가나 다른 어떤 위성 공격수들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0점을 조절하기 위해 공을 한 번 치고 나간 뒤 발등과 인사이드 발 안쪽을 결합하여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날렸습니다. 축구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사각지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언론들은 그것을 일컬어 손흥민 존에서 터진 원더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니 형이 15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전화 통화를 통해 제 뇌리 속에 직접 이식해준 직선적 축구, 수직성, 사고방식의 결정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장 완장, 감독석의 처참한 공백 세상을 뒤흔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주드 테리는 팀의 1대 2 최종 패배를 되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한 사고방식을 통해 그는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주장에 거대한 위상을 확언함과 동시에 코치진의 뼈아픈 무능함을 지적했습니다. 네, 저는 최종 결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수비 시스템이 집중력을 완벽히 상실하고 뒷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90+6분의 굴욕적인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테리가 잔혹한 현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득점은 최고 수준의 축구에 존재하는 잔인한 진리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코치진의 번잡하고 기계적인 전술판이 때로는 천재가 건네는 단 10초짜리 깨달음에 조언만큼의 실질적인 가치조차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격 조종의 절대적 권력. 오늘 경기에서 소니, 형의 결정은 의도치 않게 LA, FC의 모든 치명적인 구멍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실질적인 우리의 심리 코치이자 우리의 공간을 지휘하는 방향타입니다. 심지어 로스앤젤레스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을 때조차 오리건주에서 벌어지는 경기에 흐름에 미치는 소니, 형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감독님이 공이 순환이라는 보수적인 이론에 늪에 빠져 극심한 교착